예,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참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제가 감기가 걸려가 일단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맹맹하고요. 머리에 열은 나지 않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몸살 감기에 독감까지 겹쳐서 온 뼈마디가 쑤시고 속이 미식미식거렸었고 하여튼 온몸에 오한이 도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 제 몸과 같이 제가 깨어서 한 5일 넘게 몸 아픈 쑤신 몸을 이끌고 겨우 조금 회복되어서 이래 보니까 제 몸처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적이 않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위대한 대한민국 배달의 후손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장기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현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어느 정도냐 일단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경제 전쟁과 군사적 대결 충돌 위기입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를 빼더라도 우리보다 더 큰 세력인 이 중국과 이 바깥에 있는 미국 그리고 자유진영과 공산 세력 간의 큰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해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경제 전쟁과 군사적 대결 구도, 이게 대결 위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국의 대한민국 정치 침략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중국의 정치 식민지화, 중국의 속국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국의 한국 경제 식민지화입니다. 경제 식민지. 중국이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의 한국 문화 식민지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국의 한국 기술 탈취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중국의 한국 전면적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경제 전쟁과 군사적 대결 위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실 겁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한국 정치 식민지화, 이거는 뉴스에서 잘 보도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KBS, MBC, SBS 이 방송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JTBC든 종편 방송이든 이런 데서 우리나라 자국민의 위기가 많이 생겼는데 이 자국민의 위기가 생기면서 그 반사 이익이 다 중국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이걸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민주노총에서 얘기했는 쿠팡의 새벽 물류 배송이 배달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 배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쿠팡하고 이랜드 물류센터에 불이 나고, 그렇게 나고 이게 망하고, 불이 나서 큰 화재에서 이게 망하고 나면서 테무나 알리가 새벽 배송을 시작했다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광고도 하지만 광고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지원을 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승인을 해줬을 겁니다. 승인을 해줬으니까 자기 나라 국민, 자기 나라 기업을 죽이면서 외국 기업, 특히 우리의 경쟁 상대, 우리의 적국인 중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이런 상황, 이것이 중국에서는 정책일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정책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중국의 한국 경제 식민지화.
경제 식민지화, 이거는 예를 들어가 한국의 포스코 철강 기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의 저가 철강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저가 철강에 거기다가 걔들이 덤핑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덤핑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못 하나, 몽키, 드라이버, 그 다음에 스파나 하나, 그 다음에 철근, 고철 덩어리, 이부터 시작해가 모든 것이, 저번에는 또 문제가 생겼는 철도 궤도, 그것도 중국산으로 썼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게, 그리고 아파트 공사판에 올라가는 철근, 그것까지 다 중국산으로 씁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국산 철강, 자기 나라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철강 산업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산을 쓰는 거죠. 저가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못 만든다고 하면은 중국산을 사서 쓰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넘쳐나는 그걸 일부러 쓰지를 않고 망하게 두는 거죠. 그게 경제 식민지 세 번째 그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한국 문화 식민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같이 넣겠습니다. 중국의 한국 문화 식민지 정책, 여기에 같이 넣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쉬운 예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는 중국 일반 국민들은 공안, 중국 경찰한테 자기들이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국민들끼리는 치고받고 잘 싸웁니다. 폭력이 난무하죠. 국가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질서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왜냐? 국민들한테 대부분의 수많은 몇억 명의 되는 농민공이나 그 다음에 공산당원 외의 1억 명의 공산당원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들보다 피지배계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계급에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풀어놓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자기들끼리 풀으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하다가 안 되면은 다 칼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복궁 앞에서 똥을 누고 오줌을 누고 이 나쁜 짓을 했는, 이것도 다 중국의 나쁜 문화를 주위에 가서 퍼뜨리는 겁니다. 더럽게 하고. 중국의 차이나타운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가게 하나가 들어서고 두 개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주위에 중국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우통을 벗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거리를 횡보하고, 집 앞 가게 앞에 쓰레기, 그 다음에 오물 이런 걸 막 던져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썩는 냄새, 똥파리, 날파리, 온갖 더러운 게 막 그러겠죠. 청소를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중국 가게 옆에 있는 한국 가게는 당연히 손님이 안 오고 장사가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물러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게를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 헐값에 인수하는 거죠. 우리는 나가는 한국 가게 주인들은 비싸게 팔고 나가고 싶겠지만 그 사람들은 비싸게 안 합니다. 계속 더 더럽고 지저분하고 험하고 우통을 빨리면서 아무 데나 쓰나 오줌을 누고, 그리고 자기 가게 앞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네 아무 골목이나 입구에 가서 마음대로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 전체가 이제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 냄새 난다고 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 가게 주인은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땡전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하면. 이것이 중국의 한국 문화 식민지 정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국의 한국 기술 탈취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 있잖아요. 걔들은 우리나라 학생들보다도 대학교 장학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아름 들어본 바로 의하면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장학금 받는 액수가
평균 50%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 한국 학생들은 한국 대학교에 들어갈 때 등록금이 기본적으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됩니다. 근데 중국 애들은 300만 원을 안 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심한 경우에는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만 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금 혜택, 반값도 해줘. 그리고 수업도 100% 안 듣습니다. 오전 수업 2시간, 3시간만 딱 들으면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안 들어갑니다. 오후에는 돈 벌러 가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다 대줘. 등록금 대줘. 장학금 줘.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가 알바를 뛰고 이러면서 돈을 한 달에 250, 300을 법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 법니다. 3천만 원 중에서 먹고 자는 게 해결된다 그러면은 월 200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월 200을 저축하고 그러면 1년에 2,400만 원을 2,400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3년, 4년을 모으면은 1년에 2,400이면은 4년이면은 현찰 1억을 모으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돌아가서는 한국을 욕하는 겁니다. 학교 수업이 제대로 안 됐다. 교수가 우리를 가르쳐 주질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한국을 코리아 방저 그러면서 한국을 욕하는 거죠. 이것이 중국의 5가지 그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알려드리고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1인당 70년, 80년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나라도 우리가 비로소 지켜야 하고 지켜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3만 5천 달러라고 해도 이게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요? 본인 스스로가 믿어야 됩니다.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100% 움직인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회초리와 매를 들고 죽을래 이렇게 해야 걔들은 뛰어다니고 성과를 내보이는 종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 문화가 왜곡이 돼가지고 이 자식들이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일 때도 우리가 비로소 지켜내야 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도 비로소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6만 달러가 됐다고 해도 그래도 이 땅 6만 달러짜리 7만 달러짜리 나라도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하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나라 국민을, 그 나라를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주고. 감사합니다.